자, 44쪽에 18번.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곡선 여기에 접한다. 그럼 일단 요거를 만족하는 직선을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랑 밑에 줄에 있는 애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두 함수가 서로 접한다. 그럼 뭘로 풀어야 돼? 교점 찾는 식. 그렇지, 맞아. 교점 찾는 식 하고 넘겨서 판별식은 0이다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직선이고 기울기가 m이라 그랬으니까 mx 플러스 b 이렇게 일단 잡을게요. 보통 우리가 1차 함수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잡는데 기울기가 m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지나요 그랬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럼 0은 마이너스 m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b가 m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m 요렇게. 그럼 이제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mx 플러스 m하고 같습니다. 이게 교점 찾는 식이죠. 그럼 여기서 넘겨가지고 판별식은 0이다 써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또 질문 있을까요? 44쪽에. 45쪽은요? 2번, 6번, 6번 볼게요. 6번은 개수가 유리수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2부터 4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게 조건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유리수라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줬네. 그치? 보통 준혁아, 이 유리수라는 조건은 어떤 상황에서 주는 거지? 응? 그치, 요렇게 지금 뭔가 이 1-루트5하고 개수가 유리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같이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 켤레근을 활용해라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2차 함수 fx를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원래 2차 함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2차 함수가 0,2를 지나갑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 b, c 중에서 c는 바로 처리되죠. c가 2인 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요렇게 잡게요. fx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 fx하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이 둘의 교점 그랬으니까 교점 찾는 식으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넣으면 요게 이제 교점 찾는 식이잖아. 이 교점 찾는 식의 한 실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라고요. 근데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가 한 근이라면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자, 그럼 요거 넘겨놓고 갑시다.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넘겨서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하시고 어서오세요. 자, 두 근이 요거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의 합곱으로 쓰면 편하겠죠? 합은 2,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럼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4다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거잖아. 그죠? 여기다가 이제 뭐 앞에 개수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모양과 우리가 찾아놓은 요 모양을 비교해보면 상수항이 이미 같아졌죠? 마사 똑같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 식이랑 동일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x제곱의 개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A, B 값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주면 요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완성된 거잖아.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건 할 수 있죠. 요 함수의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 요거는 표준형 바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45쪽에 질문 있나요?
46쪽 13번이요. 자, 13번 문제는 양수 a에 대하여 0부터 a 사이에서 저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랬습니다. 우선은 세분화 최대 최소값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식을 뭘로 바꿀까요? 그게 뭔데? 그치, 표준형으로 바꿔줘. 그러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여기가 여기쯤이 x는 4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0부터 a라는 구간에서 최소값을 찾을 거잖아. 그럼 상황을 둘로 나눠야 돼. 자, 내가 이 그래프를 두 종류를 그려볼게요.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0부터 a라는 요 범위가, 0부터 a라는 범위가 0이 여기 있고요. 0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상황. 요렇게. 요런 상황이 한 번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상황은 0은 이쪽에 있고, a는 반대쪽에, 요쪽에 있는 상황. 그죠? 이 두 상황에 최소값이 발생하는 위치가 다르잖아. 왜 나누는지 알겠어, 세번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서 최소값이 발생해요? 그죠? 요 지점에서 최소값이 발생한다고. 요 지점에서.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할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지점, 여기, 그치? 여기에서 최소값이 발생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을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쓰면 얘가 발생할 때는 언제냐면 a가 4보다 왼쪽에 있죠. 그쵸? 그래서 a가 4보다 작을 때. 요때 상황을 그린 거고요. 자, 요거는 a가 4보다 오른쪽 영역에 있으니까 a가 4보다 클 때 요걸 그린 겁니다. 그리고 등호는 아무 쪽에다가나 붙여주면 돼요. 뭐 여기다 붙일게요. 이렇게 붙일게요. 어쨌든 a가 4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랬을 때는 최소값이 요 a 지점에서 발생을 했잖아. 그럼 그때 최소값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때 최소값 요 m은 fm이잖아. fa잖아. fa니까 fa가 얼마냐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a 플러스 6.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인데, 자, 이 최소값이 그 최소값이 0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조건이니까 이게 는 0이다라고 놓고 a 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1, 6에 마이너스에서 a는 1 또는 6 이렇게 두 가지 a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림에서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a가 4보다 작아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우리가 찾은 두 개의 값 중에 얘는 탈락, 얘가 제대로 된 a인 거죠. 그쵸? 그래서 1번 상황에서는 a가 1이면 되는구나. 요거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상황, 옆에 2번 상황. 2번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인 거니까, 자, 이때의 최소값은 뭐다? a 빼기 10이다. 그죠? 꼭지점의 y좌표인 a 빼기 10. 그것이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는 1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가 4 이상이라는 범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1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들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게 구간에 따라 달라질 때는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야 풀 수가 있어요. 자, 또 46쪽에 질문 있나요? 47, 10, 15번. 15번은 치환을 하고 싶은데 괄호 안에 있는 게 좀 다르게 생겼네? 그치? 그럼 치환을 하면서 조금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가령 내가 이렇게 생긴 식에서 저기 앞에 괄호에 있는
요 부분을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요거를 t로 치환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t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같은데 요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3으로 제한돼 있단 말이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있고 가운데가 1이고 0부터 3까지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치? 0부터 3까지 이렇게. 자, 그럼 세보나 여기서 요 지점에서 최대값이 발생하겠죠. 최대값이 얼마냐면 4가 될 거고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할 텐데 최소값은 0입니다. 그치? 근데 이 최대최소는 누구의 최대최소다? t의 최대최소다. 그래서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4까지구나 라고 t의 범위를 하나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식으로 넘어가서 y는 2t제곱 마이너스 4괄호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럼 전개 한번 시켜서 2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로 만들어 주시고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 되나요? 그죠? 그럼 아래로 블록하고요. 아래로 블록하고 가운데 센터가 1 여기가 1 그리고 우리는 t의 범위를 봤니? 자, 우리는 t의 범위를 0에서부터 4까지. 자, 그럼 0은 여기 있을 거고 4는 멀리 있겠죠. 오른쪽에 0부터 4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가질 거고요. 4일 때니까 11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찾은 이 최대 최소값이 문제에서 물어본 이 최대 최소값인 거잖아. 그지? y의 최대 최소값인 거니까 얘네들의 합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 치환할 때 살짝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또 질문 있나요? 48쪽으로 갑니다. 그럼 48쪽 23번이랑 20번. 자, 그럼 20번 먼저 볼게요. 20번은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하자. 0부터 5 사이에 A가 있을 때 B 플러스 AB의 최대값은 그랬네.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봐야지 꼭지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게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맞죠? 그지? 그러면 준혁아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a,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a라고 하는 요게 결국 여기 길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얘가 OB, 선분 OB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이게 여기 길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선분 AB의 길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제 OB 플러스 AB라는 선분 길이의 최대값 이걸 물어봤는데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 두 개를 그냥 더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됐지 뭐. 마이너스를 묶은 다음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답은 9인 거지 뭐. 이 a 값이 요 0부터 5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가 갖는 최대값인 9가 이 범위에서도 당연히 최대값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도 볼게요. 23번은 얘담아 이 문제 시도는 해봤어? 식을 못 써요. 식? 이 그림을 봤을 때 야, 이거는 뭘 써서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서 풀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뭘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근데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잖아. 네,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식을 세우려면 이거 써야 돼요. 닮음을 써야 돼요. 닮음 쓴다는 생각했어요? 아니요. 안 했죠. 그쵸? 그래서 안 풀린 거예요. 자, 여기서 닮음이 뭐냐면 이 전체 삼각형 있잖아. 이 전체 삼각형이랑 누가 닮음일까? 얘가 닮음이죠. 그치? 이 닮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변과 요 변은 평행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은 동위각으로 같죠. 그죠? 요런 데도 같고. 그래서 빨간 삼각형과 파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 근데 지금 이 빨간 삼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빨간 삼각형 밑변도 20인데 높이도 20이잖아. 그러면 이 파란 삼각형도요. 파란 삼각형의 밑변 이걸 x로 두면 이 파란 삼각형의 높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란 삼각형의 높이잖아. 이것도 뭐가 될까? x가 되는 거야. 그치? 빨강이랑 마찬가지로 밑변과 높이가 동일하죠. 그러면 이 윗부분이 x가 됐으니 이 아랫부분이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체 20 중에 x를 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20 빼기 x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얼마나 쉽게 풀리나 보세요.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x괄호 20 빼기 x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거 몇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전개시켰다가 표준형으로 바꾸라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그냥 딱 보면 우리는 뭐가 보인다? x 절편이 얼마랑 얼마인 게 보여요? 0이랑 20인 게 보이잖아. 그럼 무조건 어디서 꼭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10에서 꼭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x값이 10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그냥 x에다 10 집어넣는 게 답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10 되는 거니까 100이죠. 100.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닮음을 이용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쉽게 풀 수 있다. 또 질문 있나요? 자,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 50페이지에는요. (50페이지) 괜찮나요? 질문 없나요? 김예담 다 풀었어요? 세본이도? 슬기도? 자, 그러면은 우리 51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0페이지에서 얘기한 거는 제일 기본적인 3차, 4차 방정식이었고, 우진아, 3, 4차 방정식을 푸는 제일 흔한 방법은 뭐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3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뭘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 그치. 그 숫자 대입하는 걸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죠.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이제 인수정리하고 그 숫자로 조립제법해서 푸는 게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 맞죠? 여기 5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제일 평범한 3, 4차 방정식들을 말한 거고요. 자, 51쪽으로 오시면 유형 3번 있잖아. 유형 3번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식은 이름이 뭐다 슬기야? 이름이? 그렇지. 복 2차 방정식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기억날 거예요. 복 2차식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었는지. 자, 복 2차식을 만나면 일단은 준혁아 뭘 먼저 하죠? 그지?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 이렇게 설명했었지. 근데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고 치환했는데 인수분해 안 된 형태가 있지. 그지? 그래서 복 2차식은 쉬운 복 2차식과 어려운 복 2차식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쉬운 복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쭉쭉 진행하면 되는 거고, 어려운 복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났다. 예를 들면 뭐 치환을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됐어. 치환했더니.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처리했지 건우야? 인수분해 되게 어떻게? 그죠?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의 개수를 좀 바꿔가지고 앞에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드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대신에 나머지는 뒤에다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요렇게 진행했었지. 그치? 요렇게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소문자로 바꿔주고 마지막에 여기서 합차 공식. 그치?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자, 보기차식은 그 정도 내용을 기억하면 되고요. 옆에 유형 4번에 보시면 자,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유형 4번에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거. 자, 얘는 이름이 뭐였지 얘들아? 요즘 가운데 4차식인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정식. 기억 안 나요? 우진아, 방정식 뭐게? 뭐게? 상반 방정식. 기억나요? 들어봤어요? 나는 한 것 같은데, 그치?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x 제곱으로 한번 쫙 묶어준 다음에 x분의 1과 x 플러스 x분의 1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걸로 묶어가지고 치환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얘는 하나 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자, 4차 방정식이고요. 상반 방정식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x제곱으로 한번 나눠라. 우변이 0이기 때문에 나눠도 됩니다. 그리고 x가 0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1 플러스 x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2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로 대칭의 위치에 있는 얘네 둘이 같이 묶어서 갈 거고 얘네 둘이 묶어서 갈 거예요. 그럼 2로 묶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3으로 묶고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슬기야 뭘로 치환할까? A 대문자 A로 할까? 자, 그럼 얘를 A로 만드는 순간 자동으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그랬었죠?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2a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1, 2에 1, 5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원래 걸로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1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5 이렇게 갈 수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풀기 편한 모양으로 만들려면 정예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 x제곱으로 나누면서 출발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해줄까? 다시 x제곱을 곱해줘. 근데 여기서 x제곱을 곱한다는 건 앞에 괄호에다가 x 하나 곱해주고 뒤에 괄호에다가 x 하나 곱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x를 2개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양변에 x제곱을 곱해주는데 앞에 괄호에 x 하나 곱해줘요. 그러면 순서 좀 바꿔서 이렇게 써주고요. 뒤에 괄호에도 x 하나 곱해줘요. 그러면 순서 바꿔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각각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풀리는 건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1, 2에 2, 1에 풀풀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실근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요거는 실근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딱 봐도 허근 나오는 식이죠. 그죠? 허근 나오는 식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얻어지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이렇게 말해준 거니까 그럼 우진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1이야. 그치? 이거를 찾아내라 이거였던 거죠.
상반 방정식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이거 두 개 있으면은 답도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세번아 이거 어떻게 바꿔가지고 그치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분모는 여기서 찾았죠. 1이고요. 분자는 이거 제곱해서 이거 두 번 빼는 거니까 얼마야? 답은 얼마? 그치 요렇게 푸는 거. 자 요것이 이제 상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그 보기차식 문제 중에서 그 11번을 한번 봐봐요. 11번 바로 옆에 있던 거 11번을 보시면 물론 이 문제가 보기차식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방식대로 이제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예담 인수분해 안 되죠 이거? 그럼 가운데를 몇 x로 만들고 싶어? 8x로 만들어 가지고 x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뒤에다 대신 뭐 붙이자? 그치? 요렇게 붙여가지고 뭐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걸로 돌려가지고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괄호 2x의 제곱 그 다음에 합차 공식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서 풀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풀어가지고 뭐 앞에 여기서 나온 두 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온 근을 감마하고 델타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풀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전에 이거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풀이를 해봤었냐면 4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기억나요?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니까 자 내가 만약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요게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말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두 개씩 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거지.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이게 뭐랬지 슬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이 4개니까 3개씩 곱해서 더한 것도 있잖아. 3개씩 곱해서 더한 거. 3씩 곱해서 더한 건 뭐였죠? 똑같이? 그치. 우진아 기억나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개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곱한 거. 이거는 뭐였지 우진아? 난 이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규칙. 지금 규칙이 딱 명확해요. 우진아 규칙이 명확하다고. 이게 지금 이게 내려가면서 점점 규칙이 딱 보이지 않아? 우진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 뭐야? 플러스 분모는 A 여기 뭐야? A 분자는 B, C, D 여기 뭐야? E잖아. 그치 그냥 보면 규칙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A분의 E예요. 이게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잖아. 이거의 값을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사실 우리는 이 분수들을 싹 다 통분시켜 버릴 수 있죠. 이거를 싹 다 통분시키면 그게 어떤 모양일까 생각해봐. 싹 다 통분시키면 분모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될 거고 분자가 준혁아 어떤 모양이 올라가 있을까 여기에? 그렇지. 분자는 3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모양이 딱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요거와 요거의 값을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온다고. 근을 하나씩 찾을 필요 없이. 그치?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셋 곱합은 마이너스 a분의 d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D가 얼마야? 여기서 D가 얼마니 얘들아? 얼마야 세보나? 0이에요. 그쵸? D가 0입니다. D가 0이면 이 4차 방정식의 셋씩 곱한 합은 0이란 말이야. 그럼 분자가 0이니까 분모 신경 쓸 필요 없이 답도 뭐예요? 0이라고 0.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는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풀 수도 있겠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에서는 유형 5번에 근이 주어진 3, 4차 방정식. 우진아, 당연히 한 근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근을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1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8번 문제. 자, 먼저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이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입니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이 식 전체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2 한번 대입해 줄 거예요. 그러면 세번화 식이 쭉 나오겠지. 근데 이게 각각이 a와 b에 대한 1차 방정식 아닐까? 그치?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a값, b값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풀어보면은 a가 4 나오고 b가 9 나옵니다. 연립해서 풀면.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이 지금 요렇게 생긴 거잖아. 요렇게 생긴 건데. 자, 그럼 이제 요 4차 방정식을 쭉 풀어가지고 이거 말고 나머지 두 근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해보나 이제. 조립제법, 그치?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1과 2가 근이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2로 조립제법 한번 쫙 하면 남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두 근이죠. 그럼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 써가지고 두 근의 곱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더 쉬운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설명한 거 이제 정석 풀이고, 자, 이 문제에서 답만 찾고 싶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 머리를 굴려봐 얘들아. 건우야, 머리를 굴려봐. 뭘 쓰면 바로 나오겠어 답이? 방금 전에 얘기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쓰면 되죠. 그치? 우리가 지금 이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 중에 2개는 알고 2개만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이 4차 방정식의 4근을 마이너스 1, 2,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면 이 4근의 곱 있죠? 이 4근의 곱이 이게 좀 전에 얘기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2란 말이야. 맞지 우진아? 네가 대답한 거 그치? a분의 2. 그럼 여기서 a분의 2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야.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1이라고 1. 그치?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런 문제다 써먹으면 좋다고. 그죠? 이렇게 하나 풀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고요. 그쵸? 답은 1.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근의 조건이 주어진 3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근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 세 근이 세 근 중에 중근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실근을 갖는다든가 뭐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든가 이런 얘기가 주어져 있을 텐데 우리는 어차피 3차 방정식 자체를 놓고는 이게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뭐 근이 몇 개인지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인데 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일단 무조건 하나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조립제법 한번 하는 거야. 인수분해.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일단 1차식을 하나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1차식과 2차식으로 쪼개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차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별식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그 위에 있는 19번부터 21번 문제들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만약에 19번에 있는 식에다가 김예담 우리가 조립제법을 한번 하고 싶어. 그럼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얼마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 이거?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죠? 요럴 때 어떻게 찾으면 편하다 그랬지, 다마? 그렇지. K가 사라지게 만드는 X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요게 요렇게 분배되면서 뒤에 거랑 만나서 0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다 같이 0 됩니다. 그래서 X 자리에 얘는 1을 집어넣으면 0 되는구나 찾았어요. 자, 그럼 우진아 두 번째 20번 문제도 그것만 찾아볼게. 자, 이렇게 생긴 식이야 우진아. 여기다가는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딴 데 보지 말고 K만 봐. 여기 그치? 자, 요렇게 K들이 있는 거니까 요렇게 분배되는 거 생각해보면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K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2로 조립제법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세본이 여기서는 누가 사라지게? A가 사라지게 만들면 되겠지? 그럼 X에 얼마 집어넣으면 사라지겠어? 1 집어넣으면 사라지겠지? 그치? 요런 숫자들을 그 X 이외에 다른 문자를 참고해서 찾는 게 빠르다. 그치? 자, 내려가서 그럼 22번을 한번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22번도 처음 출발은 얼마 넣으면 0 될까를 찾는 건데 준혁아 얘는 얼마 넣으면 0 되겠니? 1 집어넣으면 0 되겠죠? X에 1 넣을 거고요. 그럼 조립제법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1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1 마사 A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빼기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봐. 일단 확실한 근이 하나 있죠. X는 1이라는 확실한 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 뒤에서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더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둘 중에 한 개는 실근이고 한 개는 허근이고 이럴 수도 있나요? 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실수 A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실수 A.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가 허근이면 나머지 하나도 100% 허근이야. 혈내근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 이렇게 나오는 건 불가능해. 그럼 결국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거는 자,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다른 실근이거나 또는 슬기 어떤 가능성도 있어. 그쵸? 얘네 둘이 서로 같을 수도 있지. 얘네 둘이 같은 중근일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서 1 나오고 요 둘이 똑같아서 또 하나 나오고. 그쵸?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알파 베타 중에 x는 1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알파와 베타가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중에 1이 있는 경우 이거는 그냥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 플러스 a는 0 되는 거니까 a는 3 요렇게 a 값이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잖아. 뭐 판별식 쓰셔도 되고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고 a 값이 4인 거 보이죠?
이렇게 두 개가 문제에서 원하는 A 값들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모양까지 인수분해를 한번 진행하고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53페이지에서는 3차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한 문제만 우리 풀어볼게요. 24번 하나 풀어보세요. 문제를 잘 읽고 식을 세워서 풀어봅시다. 자, 식 세우는 게 뭐 원활하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도형 문제잖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이 A 원기둥의 요 밑면의 반지름을 x라고 잡으면 높이는 지름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2x가 되는 거죠. 얘를 이제 A 원기둥이라고 생각하고 B 원기둥은 높이가 A와 같지만 밑면이 좀 더 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B 원기둥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밑면의 반지름이 A 원기둥에 비해서 이만큼 길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가 됐고요. 높이는 똑같아. 이렇게. 그치? 그 식이 한 번에 안 세워지면 이렇게 그려놓고서 얘를 이제 쳐다보면서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A 원기둥의 부피는 뭐냐면 밑면의 넓이가 파이 x제곱이고 거기 높이가 2x가 되는 거니까 얘의 부피는 2파이 x 세제곱 요게 A 원기둥의 부피고요. B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가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파이 붙인 거고 거기다 높이가 2x 2파이 x 괄호 x 플러스 2의 제곱 요게 B 원기둥의 부피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A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이미 물이 16파이만큼 들어있는 B 그릇에 부었더니 그랬더니 반이 찼대요. 그럼 이 얘기는 A의 부피에다가 이미 16파이만큼이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16파이만큼을 합쳐주면 그게 B 그릇 부피의 절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가지고 파이 x 괄호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이 지워주면 파이 지워주고 얘를 전개를 시키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16은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옮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 건우에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니? 2로 조립제법. 그러면은 1 마사 16 그러면 1 2 마2 마4 마8 마16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끝에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2, 4의 풀마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x-2, x 플러스 2, x-4는 0 이렇게 돼서 x값은 풀마 2 또는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이를 찾는 거니까 음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양수만 따지면 x가 2하고 4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릇 A의 높이거든요. 높이는 x가 아니라 2x잖아. 그래서 x값, 양수인 x값은 2하고 4가 나왔지만 이 문제의 답은 2x를 쓰는 거기 때문에 4하고 8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두 개인 거예요. 그죠? 4도 되고 8도 됩니다. 아닌가 센티미터 있었구나. 4cm 또는 8cm 이렇게 식을 세우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 문제니까 모르겠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봐. 그림을 그려놓으면 확실히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식을 세우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유형 8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여러분 뭐 다 최근에 한 거니까 공식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54쪽에 있는 32번 있죠. 54쪽에 32번.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막 계산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볼게.
첫 번째 줄에 있는 3차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방정식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 두 근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두 개, 알파, 베타 얘네 둘이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주면 좋을까요? 잘 고민해봐. 위에 줄에 있는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 두 개의 근이 그대로 밑에 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자, 아이디어. 머리를 굴려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출발할까? 무엇의 값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을까? 준혁아, 아이디어를 내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첫 식에서는 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그렇지. 어. 두 번째 식에서는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그렇지, 맞아요. 요게 스타트입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는 세 근의 합이 얼마인지가 지금 나와 있잖아. 슬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야? 2분의 5지, 그치?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죠. 그게 얼마야? 2지. 그럼 결국 우리는 누구 값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다? 감마를 찾을 수 있어, 감마. 그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5인 거고요. 자,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거야. 그치? 얘네 둘을 비교해 보니까 아, 그러면 감마가 2분의 1이구나. 그럼 우진아, 이 감마를 찾았다는 건 이 위에 있는 3차 방정식의 한 근을 찾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집어넣어야지, 그치? 맞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A를 찾는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마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한다. 그러면 4 빼기 4분의 5 그리고 빼기 A 아니 4가 아니구나. 여기 맨 앞에가 4분의 1이구나. 그치? 4분의 1 빼기 4분의 5 빼기 A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7 되는 거니까 A는 7 여기 찾을 수 있겠죠. 그치? 자, A 값이 7입니다 라는 걸 찾았으면 다시 그러면 A 자리에다가 요거를 집어넣고 요 3차 방정식의 두 근을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A가 7이야. 그럼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a 아니 A가 7이니까 14x 플러스 8은 0 이렇게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건우야 어떻게 가면 좋을까? 우리가 B를 찾는 게 목표잖아. B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면 좋겠죠? 그쵸? 자, 우리가 요 3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얼마다? 아, 여기 앞에 이거. 그치, 마이너스 4다.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감마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요? 2분의 1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8인 거잖아. 그치? 맞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방정식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거 표현할 수 있어? 2b야? 마이너스 2b야? 마이너스 2b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보면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몇이구나? 4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A도 찾을 수 있고 B도 찾을 수 있다. 물론 3차 방정식을 완성했으니까 이걸 막 계산해서 알파 베타를 찾아봐도 되겠지만 우리는 B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그럼 A-B는 3이죠? 3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 9는 이제 세 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했죠? 세 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게 생각날 거야. 자, 세 근이 주어져 있을 때 3차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우진아 x 세제곱 써놓고 여기 누구 자리죠? 마이너스 합 x제곱 그 다음 뭐죠? 플러스 둘씩 곱한 합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은 0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마치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썼던 형식대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이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붙으면 이렇게 통째로 a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밑에 3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5번. 자, 35번 문제에서는 김예담 처음에 우리가 요 3차 방정식을 보면서 근각계수의 관계 한번 쫙 써놓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 0이죠.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은 얼마? 이거는 2. 그 다음에 곱은 얼마? 그렇지. 자,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제 이건데 이 세 개를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찾는 게 우리 목표잖아. 그러면 얘담아 이거 얘네 셋의 합과 뭐 둘씩 곱한 합과 곱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이 모양 이대로 가져가는 게 좀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그지?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해져? 뭘 활용할까? 그렇지.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베타 플러스 감마 요 놈이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이거 감마 플러스 알파 이것도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 감마랑 똑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보면 결국 이 세 근은 뭐가 돼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 셋의 합과 둘씩 곱한 합과 곱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씩 써볼게요. 자, 합부터 쓰면은 합은 알파 분의 마이너스를 묶어 쓸게요. 마이너스를 묶고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니까 요건 어떻게 할까요, 담아? 그치. 그렇지.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 아닌가요? 그쵸. 그냥 2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있었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래서 그냥 2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 가겠습니다. 둘씩 곱한 합. 자, 둘씩 곱한 합이면은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건 통분하면 뭐예요? 그러면 분모 문자가 똑같아요? 이렇게 부른 거 아니야 지금? 응.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건 잘 통분하고 왜? 그럼 플러스가 돼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분자의 값이 지금 얼마예요? 0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0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셋이 다 곱한 거. 셋이 다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뭐 빼먹은 거 아닌가? 마이너스 있어야 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1이네.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을 쓸 준비가 된 거죠.
이 세 개의 값이 나왔으니까 이 세 개를 가지고 그대로 3차 방정식을 쫙 쓰면 되겠네. 자, 그럼 답을 써봅시다. x 세제곱 던져놓고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 그치? 맞아. 마이너스 1. 중간에 0 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 써주면 되겠죠? 요렇게가 답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세 근을 알고 있을 때 3차 방정식 찾기, 요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켤레근, 유형 10은 켤레근인데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을 활용하고 싶으면 건우야, 뭘 꼭 체크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p 플러스 q 루트 m 이렇게 나왔으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유리수 조건이 필요하지, 그치? 유리수 조건을 확인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거구나 체크하면 되고, p 플러스 qi 이렇게 허근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수 조건이죠. 실수 조건 체크하고 나머지 한 근이 p 마이너스 qi구나, 이렇게 켤레근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39번 한번 볼게요. 39번. 자, 39번. 3차 방정식인데 우진아, 한 근이 4 마이너스 2루트 1에, 그치? 그러면 4 플러스 2루트 2가 떠오르잖아.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같이 근이다 라는 게 확실해 라는 생각을 하려면 무슨 조건을 찾아야 돼요? 유리수 조건. 지금 유리수 m 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근은 확정이지. 확정.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요거 두 개 말고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근이. 그지? 자, 요렇게 나머지 하나를 알파서 요렇게 세 근을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세 근을 잡고 그 다음 우리는 뭘 써봐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풀 거야? 그렇지. 뭐 직접 대입할 수 없다면, 직접 대입하기 어려우면 남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죠. 얘네 셋을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진아, 셋이 더하면 어떻게 돼? 8 맞아요. 그것이 뭐랑 똑같다? m, 그냥 m. 자,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 갈게요. 둘씩 곱한 합. 자, 요렇게 곱하면 얼마? 8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4알파 플러스 2루트 2 알파잖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할 거잖아. 그러면 2루트 2 알파는 서로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4알파, 여기서 4알파 합쳐서 얼마? 8알파 이렇게만 더해주면 이게 둘씩 곱한 합이죠. 그것은 뭐랑 같을까? 2m 플러스 그렇죠. 2m 플러스 4랑 같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곱. 자, 아까 앞에 두 개 곱한 게 8이었잖아. 그죠? 그럼 거기다 알파만 곱하면 셋 다 곱한 거죠. 그러면 8알파. 8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잘 봐야 돼. 2m 마이너스 2m-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식들을 잘 보고 이거 연립을 좀 해주면 되겠네. 그쵸?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은 사실상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 요거를 연립한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m 값이 8-알파이니까 우리 m만 찾으면 되니까 알파로 넘깁시다. 알파 값이 m-8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알파 자리에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8 분배되니까 8m-64가 2m-4랑 같다. 이렇게 되면서 6m은 60 이렇게 나오겠다. 답은 10 되겠죠? 그래서 켤레근 한번 써주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 쭉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41번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논리에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41번. 근데 다음에 맞았는데 응. 아니 뭐 뭐 과정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일단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고 지금 실수 조건 있으니까 자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i고 그리고 근이 하나 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나머지 한 근이 요 3차 방정식과 요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 m 그랬잖아. 얘가 여기 나머지 한 근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혹시 막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게 공통근일 수는 없나? 그럴 수 없나 준혁아? 왜 없죠? 플러스 루트 3i 응. 혈레근 그치?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i가 요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면 당연히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i도 같이 근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근각이수의 관계가 안 맞죠? 그죠?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m까지 더한 것이 여기서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잖아.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데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라면 얘네 둘이 더한 게 그냥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m 값이 그럼 0일 수밖에 없는데 m 값이 0이다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 두 방정식에 0이라는 근이 없으니까 요 방정식에 0이라는 근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얘네 둘 말고 나머지 하나가 공통근이 돼야 됩니다. 이 나머지 하나 그래서 요 놈을 m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근각이수의 관계를 써보면 세 근의 합이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m 이게 마이너스 a하고 같아요 라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에 여기에 있는 이 a가 여기에 있는 요 a하고 같은 a잖아 지금. 그지? 요 a하고 같은 a잖아.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a는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2m 아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죠? 이걸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우리는 세번아 m이라는 값이 이 두 방정식의 공통인 근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m이라는 값을 이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에다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m이니까. 그래서 m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요거 사라지고 m 값은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중간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푸셔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56쪽으로 가서 56쪽에서 이제 오메가 등장했죠? 오메가.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본 수업에서 오메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자, x 세제곱은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두 세트가 있었어.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가 있었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가 있었죠. 자, 그래서 공식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진아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가 나왔었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였지? 갑자기 여기서 나온 건가 이게? 다시 이유가 있잖아. x 세제곱은 1입니다 라는 3차 방정식인 거니까 1을 넘겨서 인수분해 한 거죠. 1을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은 무슨 근이니까? 실근이니까. 그럼 우리가 말하는 오메가는 여기에서 나왔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해서 얻은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뭐다 오지나? 마이너스 1 우진아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 마이너스 에? 오메가
오메가 바, 그치? 그러니까 오메가는 허수잖아. 그러니까 허근을 가졌다면 그 켤레 복소수도 당연히 같이 근인 거잖아. 그럼 이것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인 거라고요.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겠어? 일, 그치?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인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세 개의 식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진아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어?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바뀌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으로 바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일까?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일까? 근거기술 관계 쓰는 거니까 그대로 가야지 끝에는. 그치? 자, 그래서 요 때는 요렇게 세 가지를 써놓고 푸는 거고요. 그치?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46번. 자, 46번. 우리 건우가 46번을 푼다면 일단은 건우야,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세트랑 두 번째 세트 중에 어떤 거죠? 첫 번째 세트죠.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Z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Z 자체에서 이런 부분 오메가 세제곱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은 이거는 3 오메가 플러스 1분의 2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Z바, 자, 바를 씌우는 이 켤레를 씌우는 이 행동은 우리 계속 그 사칙연산하면서 얘기했잖아. 켤레 복소수의 성질 얘기하면서 켤레를 씌우는 행동이랑 사칙연산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 의도는 이런 거지. 이거 전체가 Z잖아. 그러면 Z 바라는 건 이거 전체에 바를 붙여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자, 분모 먼저 바를 붙이고 분모에다 바를 붙이고 분자에다가 바를 붙이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쵸? 분수라는 게 나눗셈이니까 이거는 얘를 얘로 나눗셈을 하고 나서 바를 붙여 이런 뜻이고 얘는 각각의 바를 붙인 다음에 나눗셈을 해 이런 뜻인 거잖아. 그걸 바꿀 수 있다가 켤레의 성질이었으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로 또 이걸 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또 자, 가운데 더하기 앞에 곱하기들도 다 요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요렇게 그쵸? 그래서 이 Z바를 요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Z와 Z바를 곱하라는 거지. 그치? 그래야 우리가 계산을 잘 할 수 있겠죠? Z와 Z바를 곱하면은 요거하고 곱하는 거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지면서 9 오메가 바 플러스 3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바 플러스 1. 분모는 이렇게 써질 거고 분자는 4 오메가 바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거다. 그럼 슬기야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쵸? 요거랑 요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분모는 뭐가 될까요? 분자는요? 맞아.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분모는 7 될 거고요. 분자는 3 이렇게 돼가지고 7분의 3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켤레를 이렇게 큰 숫자에 대해서 켤레를 씌우면 그 켤레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결국 켤레가 붙어야 되는 위치에만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치?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골라본 문제였고요.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47번도 한번 볼게요. 47번은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우진아, 이번에도 x 세제곱은 1 이렇게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것도 첫 번째 세트야, 두 번째 세트야?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켤레는 얘기 없으니까 두 개만 써놓고 갑시다. 자, 요렇게 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을 해볼 건데, 자, 우선 기억. 자, 정예담. 기억은 어떻게 바꿔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맞았는지 틀렸는지. 오메가 플러스 1을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지. 요거를 내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꿔본다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사실 위로 보내도 되는 거니까 결국은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다시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이거나 마찬가지네. 그치? 그럼 얼마가 될까? 1이 돼야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슬기. 자, 니은에서는 일단 처음에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치? 그럼 이 첫 번째 괄호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고, 자, 이 두 번째 괄호는 요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뭐가 돼요? 그쵸, 요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될 거고, 세 번째 괄호는 뭐가 돼요? 그렇지. 그럼 얘네 셋을 지금 이렇게 곱한 거니까 곱하면 2 오메가 세제곱이 되겠네. 그치?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요. 그럼 2다. 어때? 맞아요. 그죠? 니은은 맞는 거.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준혁이 일단 첫 번째 분수 있잖아. 첫 번째 분수. 이 첫 번째 분수는 어떻게 정리할까, 준혁아? 마이너스 오메가 그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수는? 마이너스 오메가 그치,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분수는? 플러스 그죠, 요건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그 뒤부터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요. 그치? 그럼 얘네 셋을 정리할 건데 앞에 있는 두 분수는 통분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오메가를 한 번씩 더 곱해서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같이 생각하면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결국 이게 뭐가 되니? 1 되겠네. 그치? 1 됩니다. 1. 자, 따라서 이 세 덩어리의 분수가 합쳐져서 얼마가 되느냐?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2분의 3이 되는 거야, 지금. 2분의 3. 세 개를 끊었을 때. 그럼 우진아, 3개씩 끊어서 2분의 3이니까 총 지금 분수가 20개 써 있었잖아. 그러니까 3개씩 끊는다 그러면 몇 묶음 들어가요? 6묶음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값이 6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몇 개가 남니 뒤에? 2개가 남지. 근데 그 2개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분수하고 같을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앞에 2개 더한 게 결국 얼마였어요? 1이었거든. 그래서 마지막 남는 2개의 분수는 1만큼이 되겠죠. 그럼 얼마야? 10. 근데 9라 그랬잖아. 그치?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 되겠죠? 2번. 자, 마지막으로 48번까지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48번도 x 세제곱은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세번아, 이것도 몇 번 세트예요 지금? 첫 번째 세트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써놨는데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요?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일단 오메가의 4n제곱이라 했으니까 이걸 오메가의 4제곱의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건우야, 오메가의 4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지.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그냥 뭐야? 그냥 오메가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건 오메가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첫 번째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는 오메가 플러스 1에 4제곱이 있고 거기 전체에 n제곱이 씌워져 있는 요런 모양인데, 근데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플러스 1은 자, 요 식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죠. 그죠? 근데 여기 괄호 안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4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n제곱을 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요게 오메가의 8제곱이거든요. 오메가의 8제곱의 n제곱인데, 자, 오메가의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 오메가의 2n제곱이 되겠습니다. 오메가의 2n제곱.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은 오메가의 n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2n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앞에 거를 2n이라고 쓰고요, 뒤에 거를 n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건데, 자, 그럼 n에다 1씩 한번 넣어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이거 0 만족하죠? 그쵸? 그 다음에 n에다가 2 대입해요. n에다 2 대입해보면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세번아, 오메가의 4제곱이 곧 뭐야? 그냥 오메가지. 그럼 셋이 더하면 0 되겠어 안 되겠어? 됩니다. 얘도 되네요. 근데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오메가의 6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우진아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건 얼마야? 3이야 3.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되네. 아,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 1, 2는 되고 3 안 되지. 그럼 4, 5 어떨까? 되겠지. 6은 안 되겠지. 그치? 이것도 결국은 이 세 개의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씩 반복되는 거라고. 그래서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거의 반복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3의 배수들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들만 제외시킨 걸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럼 슬기야 몇 개야? 삼의 배수가 몇 개 들었을까? 10개. 1부터 40까지. 1부터 40까지의 숫자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일까? 15개. 막 찍어보는 거야? 아니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려면은 3을 어떻게 보면 돼? 나눠봐야지. 4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13. 13이잖아. 3 곱하기 13이 39 아니에요? 39라는 숫자가 그러면 13번째 3의 배수인 거잖아. 얘까지는 40 이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40 이하의 숫자 중에 3의 배수는 총 13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라 그래야 돼? 27개가 되는 겁니다. 27개. 그치? 27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숙제가 51부터 56까지인데 오늘은 숙제를 한 가지만 더 낼게요. 자, 요거에다가 앞에 기출 있죠? 기출 1회차를 한번 풀어봅시다. 1회차. 호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기출 1회차. 그래서
51부터 56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기출 1회차까지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날짜가 좀 있잖아. 5일 동안이니까 주말에 한번 시간 내 가지고 풀어봅시다.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건 아직 아니니까 시간은 크게 뭐 시간 재면서 풀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1회차를 한번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구나 라고 구경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복습을 한 내용 중에 다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풀어서 와봅시다. 자, 그리고 오늘은 50페이지까지 도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끝난 사람들은 가지고 오세요.